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노다의 001A입니다. 노다는 저희 런업TV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요. 2021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하이엔드 테크니컬 트레일 러닝화 브랜드입니다. 신생 독립 브랜드가 론칭하자마자 트레일 러닝계의 에르메스, 지구상에서 가장 질긴 러닝화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최정상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 브랜드가 바로 노다입니다. 울트라 마라토너이자 러너인 닉 마티어와 윌라 마티어 부부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단순한 러닝 애호가를 넘어서 오랜 기간 글로벌 신발 제조 및 디자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매일 달리는 하드코어 러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닉과 윌라에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레일 러닝화는 항상 뭔가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닉과 윌라는 무게, 내구성, 그립력,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는 궁극의 트레일 러닝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목표를 정하고 노다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북쪽을 뜻하는, 놀스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또한 캐나다의 거친 북방 자연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 구상을 시작한 닉과 윌라 부부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가 멈춰선 이 시기가 닉과 윌라에게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과 이스턴 타운십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지역 중간에 있는 시골집에서 전 세계의 소재 전문가들, 그리고 장인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과 줌 미팅을 계속하게 돼요. 이때 닉과 윌라 부부의 비전에 공감한 수석 디자이너 루이 마틴 트렘블레이와 브랜드 디자이너 제라드 클릴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는 4인방의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영하 35도부터 영상 35도까지 극한의 추위부터 덥고 습한 여름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극한 기후 속에서 닉과 윌라 부부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직접 신고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 첫 번째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21년에 노다가 처음으로 론칭한 세계 최초의 다이니마 원단을 사용한 트레일 러닝화 노다 001입니다. 30만원대 후반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자마자 전 세계의 스니커즈 컬렉터와 하드코어 러너들 사이에서 발매 즉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모델이 001A의 전 버전 001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2년에는 001보다 미드솔의 높이를 낮춰서 테크니컬한 지형에서 더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스피드 레이싱 컴피티션 모델 002를 발표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럭셔리 하우스 에르메스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레지 마티세가 노다의 전략적 소수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뉴스가 트레일 러닝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노다는 자본력과 함께 글로벌 명품 테크니컬 기어로서의 헤리티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말에는 하이킹, 트레킹,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슬립온 형태의 003을 출시하면서 카테고리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에는 기존 비브람 SLE 미드솔에서 아르니텔 TP22 미드솔 폼으로 전환한 001A를 출시했고요. 브랜드의 최고 정점 기술을 집약한 005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 제품의 가격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노다 001A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39만 9천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발을 만들었길래 3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노다를 론칭과 동시에 최정상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치트키는 바로 다이니마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어퍼 전체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학기업 DSM이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의 이름입니다. 분자량이 극도로 높은 폴리에틸렌 체인을 한 방향으로 길게 정렬시켜서 결합력을 극대화한 게 바로 이 소재의 특징인데요. 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UHMWPE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의 약자거든요. 현존하는 고분자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벼우면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슈퍼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니마 소재의 가장 특징적인 물리적인 성능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게 대비 세계 최고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바로 다이니마 소재입니다. 심지어 물에 뜰 정도로 가볍고요. 강철보다 15배 인장 강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겼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아웃도어에서 흔히 쓰는 방탄 소재인 케블라 소재보다 40%나 가볍고 강한 소재가 바로 다이니마 소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극강의 내마모성입니다. 마찰에 견디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마찰에 견디는 힘이 플라스틱 중 1위인 소재가 바로 다이니마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니마 소재로 만든 어퍼는 바위산이나 자갈길에 아무리 긁혀도 마모가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로에 가까운 마찰 계수에 있습니다. 표면이 대단히 매끄럽기 때문에 먼지나 진흙 같은 게 어퍼에 닿았을 때 쉽게 달라붙지 않고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특징이 바로 완벽한 화학적 불활성입니다. 즉 수분 흡수율이 완전히 0%고요. 산성비, 염분, 그러니까 바닷물, 땀, 자외선, 심지어 강력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어도 분자 구조가 바뀌지 않고 썩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강도와 가벼움 덕분에 이 다이니마 소재는 원래 선박용으로 쓰이는 초강력 로프, 그 외에도 군용 방탄 조끼로도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이 다이니마 소재고, 또한 하이엔드 백패킹용 텐트의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도 바로 이 다이니마 소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다이니마 소재가 왜 대중화되지 못하고 노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소재의 가공이 지독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공의 어려움 첫 번째는 열에 잘 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자 사슬이 너무 길고 거대해서 열을 가해도 일반 플라스틱처럼 액체 상태로 녹지를 않고요. 젤리처럼 끈적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게 바로 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소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니마를 섬유 형태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젤 스피닝, 젤 방사라고 하는 특수한 고가 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고가 공정으로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다와 협업을 진행한 네덜란드의 DSM이라는 화학회사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들게 섬유를 만들어서 제직을 해가지고 다이니마 원단을 만들었을 때 원단을 신발 모양으로 자르려고 하면 커터 날이나 레이저 장비가 금방 마모되거나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단이 강하다는 거죠. 또한 봉제를 하려고 하면 또 봉제 바늘이 쉽게 부러지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다이니마라는 소재의 단점입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이니마 소재를 가지고 나는 트레일러닝화에 어퍼에 무조건 사용하고 말겠어 라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노다의 파운더인 닉 마티어입니다. 이러한 닉 마티어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다이니마 소재를 가지고 신발의 어퍼에 적용한 제품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노다 어퍼의 핵심 기술인 심리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001을 개발할 때 노다의 수석 디자이너 루이 마틴 트렘브레이는 이를 원피스 심리스 공법으로 돌파를 했는데요. 단 한 장의 다이니마 원단을 레이저 커팅으로 해서 발 전체를 덮을 수 있게 어퍼를 설계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01A에 다이니마 원단으로 만든 이 어퍼를 잘 보시잖아요. 단 한 군데 이 힐 카운터 쪽에 보시면 이 리플렉티브 원단은 봉제가 되어 있어요. 이 힐 카운터 쪽을 제외한 어퍼 전 영역에는 봉제선이 없다. 정리하면요, 닉 마티어는 초고가 소재인 이 다이니마 소재를 과감히 선택함으로 해서 노다를 트레일러닝계 에르메스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소재만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특징은 아니지만요, 소재가 주는 이 아우라와 이 신발은 달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질려서 바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아주 극강의 내구성이 결국 이 제품의 첫 출시 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로 공고히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딱 보시면은 발목의 카라 부분 안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딩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다이니마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어퍼에는 봉제가 된 게 아니라 모두 다 핫멜팅, 그러니까 열로 녹여서 본딩, 붙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발목 안쪽의 카라에도 보시면 이렇게 얇은 부드러운 인조 스웨이드 같은 소재가 핫멜팅 기법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목 쪽 카라 안쪽에는 패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힐 카운터 쪽 안쪽에도 패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힐 카운터 쪽 안쪽에는 하드한 구조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다이니마 소재 안쪽에 아주 얇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인조 스웨이드 소재가 이렇게 열로 본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감이 뒤꿈치뼈를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 별도의 하드한 보형물이 안쪽에 삽입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퍼를 잘 보시면요, 이 힐 카운터 쪽에 아주 넓게 리플렉티브, 밝기가 굉장히 밝은 리플렉티브 원단이 이렇게 힐 카운터 쪽에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펄포 쪽 위에도 보시면 동일한 휘도, 밝기를 가지고 있는 리플렉티브 원단이 넓은 면적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001A의) 설포도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이 설포의 소재는 바로 어퍼의 소재와 동일한 소재인 다이니마 소재입니다. 이 설포의 고정 방식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좌우에서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발등과 설포의 내측과 외측을 동시에 잡아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레이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슈레이스도 딱 만져보잖아요. 일반적인 러닝화 슈레이스와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거친 느낌이 살짝 나면서 잡아당겨 보시면 약간 신축성이 있지만 잡아당겼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단단함을 우리가 슈레이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이 슈레이스마저도 다이니마와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다가 001A를 발표하면서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바로 미드솔의 폼을 바꿨다는 건데요. 제가 앞에 브랜드 히스토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001이라는 모델은 노다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양산형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미드솔과 아웃솔은 아웃솔 브랜드죠. 비브람과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001에 사용되어졌던 미드솔 폼은 바로 이 비브람에서 만든 미드솔 폼인 슈페리어 라이트 엔지니어드의 약자인 비브람 SLE 미드솔 폼이 적용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비브람 SLE 미드솔 폼이 001A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르니텔 TPE라고 하는 소재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 어퍼의 다이니마를 개발할 때 같이 협업을 했던 이 네덜란드의 DSM사가 만든 고성능 열 가소성 폴리에스터 엘라스토모인 TPE 소재의 제품명, 그게 바로 아르니텔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압도적인 에너지 리턴이라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어요. 즉 기존 트레일러닝화에 많이 사용되던 TPU 미드솔 폼에 비해서 탄성 복원력이 17%가 높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니텔 TPE 소재의 복원율 70.8%에 달해서 기존 001에 사용된 비브람 SLE 미드솔 폼에 비해서 에너지 리턴이 30% 향상되었다는 건 반발력이 30% 개선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고요. 두 번째 특징, 탁월한 내구성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 미드솔 꺼짐 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임계 공법으로 제조한 미드솔 폼에 비해서 1000km 이상 주행해도 초기 탄성과 구조적인 지지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한 카본 플레이 없이도 이 미드솔 폼의 탄성만으로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능적인 특징은 바로 라이트 웨이트, 바로 가벼운 무게에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가 우수한 미드솔 폼 덕분에 미드솔 폼 자체의 무게를 15%가량 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르니텔 TPE 소재의 특징, 그건 기후 환경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겨울철에는 딱딱해지고 여름철에는 물성의 변화가 심한 일반적인 EVA와 차별화되는 바로 이 아르니텔 TPE만의 소재의 특성인데요. 이 소재는 영하 45도부터 영상 50도까지 극단적인 온도 범위에서도 역학적인 물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하의 혹한기 트레일러닝이나 한여름에 고온지대의 거친 노면을 달릴 때에도 러너가 느끼는 쿠션의 경도와 반발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001A의 미드솔의 높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2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1mm, 그래서 오프셋은 5mm입니다. 이러한 낮은 미드솔의 높이도 001A를 안정감 있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이 점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다 001A에 적용된 아웃솔은 노다와 비브람이 함께 개발한 독점 아웃솔에 라이트 베이스 및 메가 그립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아웃솔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에 적용된 러그의 높이는 5mm로 굉장히 두터운 높이의 러그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다는 비브람의 아웃솔을 기성 제품 그대로 갖다가 쓴 게 아니라요, 노다만을 위한 전용 아웃솔 패턴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웃솔의 이 트레드 패턴, 이 러그의 디자인은 캐나다 퀘벡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플라토 드위몽 자크 카르티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의 등고선 지형을 본따서 이렇게 아웃솔의 패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웃솔의 패턴만으로도 노다만의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아웃솔과 다르게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치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러한 뾰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접지력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노다 001A에 사용된 인솔은 이 인솔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반환하는 에너지 리턴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이 TPU 소재를 적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고요. 두께는 제가 한번 재봤더니 6mm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한다. 발바닥 밑이 너무 편하면서도 푹신한데 탱글탱글한 느낌이 인솔에서도 납니다. 이처럼 이 TPU 소재로 만든 인솔도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품의 스펙에 대한 상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과 기술이 집약된 노다 001A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8g입니다. 첫 번째, 어퍼가 다이니마 소재로 만들었다. 두 번째, 미드솔 폼의 소재가 비브람 SL2에서 아르니텔 TPE 소재로 변경됐다.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이 어퍼의 착화감은 다이니마 소재가 가지고 있는 소재 자체의 그 특성이 어퍼로 접목되었을 때 착화감이 그렇게 뻣뻣하지 않습니다. 인장 강도나 내마모성은 다른 다이니마 소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실제적인 터치감, 그러니까 어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이니마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니마 소재를 원피스로 한 번에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봉제 없이 어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퍼의 패턴의 정교함은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공간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토박스가 좁지 않아요. 아마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발볼의 너비가 좁지 않아요. 그리고 3차원적인 발등의 높이도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US8, 제가 항상 신는 260 사이즈로 제가 제품을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신는 260 사이즈와 거의 근사했어요. 브랜드에서는 약간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260 사이즈를 신으려고 했더니 반업을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비교를 했을 때에도 001A의 신발의 길이 방향으로에 있어서의 길이감은 길거나 짧지 않다. 이 다이니마 소재 하나의 원단을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이 패턴을
그려보고 레이저로 코팅해보고 다시 어퍼를 만들어보고 신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수많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편안한 어퍼의 착화감이 가능하다고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포는 다이니마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이니마 원단 뒤편, 그러니까 설포의 이 상단부에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인조 스웨이드 같은 게 이렇게 본딩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설포의 다이니마 원단 부분과 끝부분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 부분이 약간 이렇게 접히는데 이 부분이 딱 신었을 때 조금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이런 밴딩 동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밴딩 동작을 할 때 약간 발목을 치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힐 카운터 부분 끝부분이 이렇게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약간 단단한 하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밴딩 동작 끝부분 할 때 아킬레스건 쪽, 그러니까 뒤꿈치 쪽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찌르는 느낌 같은 것으로 전달이 되더라. 제가 이번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남산 둘레 순환론 제가 7.5km 그 코스에서 했는데 7.5km 테스트를 좀 약간 과격하게 뛰고 출발지로 돌아온 다음에 딱 느껴봤는데 뒤꿈치 쪽에 이 상단 부분, 이 부분이 만약 거리를 조금 2배로 늘렸으면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이 까지거나 아니면 눌려서 빨갛게 부어 올라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7.5km 밖에 뛰질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 아팠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뭐 까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다음 주행 테스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겠죠. 바로 이 새롭게 변경된 미드솔 폼 아르니텔 TP2라는 소재의 느낌일 텐데요. 딱 신었을 때 아무래도 이 아웃솔이 굉장히 두텁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드러닝화처럼 딱 신자마자 그 미드솔의 쫀득쫀득함이나 반발력 같은 걸 바로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을 달리게 되고 아웃솔의 러그도 5mm에 달하는 데다가 굉장히 두툼하게 다양한 패턴으로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솔을 통해서 미드솔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인솔이 TPO라고 하는 굉장히 반발력이 좋고 탱글탱글한 그러한 인솔이 또 사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느낌이 이게 인솔의 느낌인지 아니면 미드솔에 사용된 아르니텔 TP2의 미드솔의 느낌인지가 굉장히 느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아르니텔 TP2 소재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탱글탱글하진 않았다. 오히려 제가 테스트한 수많은 로드러닝화, 트레일러닝화와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은 단단한 축에 속하는 미드솔 폼의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미드솔 폼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아르니텔 TP2 소재가 그래도 충격을 적당히 흡수하면서 적당한 반발력으로 밀어주는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솔 테스트에 있어서 사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냐면 바로 이 낮은 미드솔의 높이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002 레이라는 제품을 신고 정말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데 미드솔 폼에서 느껴지는 뭐 충격 흡수, 반발력 이런 거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고요. 오히려 너무너무 안정적인 이 미드솔 폼의 높이, 밸런스 26mm와 21mm, 오프셋 5mm에서 오는 이 안정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브랜드에서 지면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다고 했는지가 확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드솔의 안정감에 더해서 이 아웃솔에 사용된 이 비브람과 함께 개발했다고 하는 익스클루시브한 라이트 베이스의 메가그립 아웃솔이 정말 접지력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하기 전날에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어퍼에는 사실 테스트할 때 굉장히 많은 진흙들이 튀었었어요. 제가 테스트를 마친 후에 그래 지금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도 없죠, 여러분. 와, 다이니마 소재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흙이나 뭐 같은 것들이 막 어퍼에 묻었었는데 닦아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딱 마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야, 이거 399,900원 아깝지가 않은데? 두 번째는 야, 이거 노다의 002 레이나 노다의 제품은 이 정도 테스트로는 이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가 어렵겠다. 최소한 한 500km는 달리고 난 다음에 어퍼와 미드솔이 그대로 있는지를 봐야 진정한 이 제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제가 500km를 달리고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짧은 거리를 테스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노다 001A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제품을 구매해서 1000km 이상 달려보시고 거기에 대한 착용 후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히 많은 다른 러너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노다의 사례는요, 대량 판매를 쫓지 않고 코어 러너들을 위한 러닝 스피릿과 압도적인 소재 테크놀로지에 집중하는 파워 브랜딩이 얼마나 강력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다의 제품을 보시면 가장 먼저 가격부터 보이실 텐데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디테일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면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